안녕하세요, 꿀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겟 거래소에서 회원가입부터 KYC 신원인증, 보안 설정을 한 뒤에 입금을 하고 실전 선물 거래를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선물 거래 뒤에 출금까지 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어느 거래소에서든 앞으로 모든 선물 거래가 가능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가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창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수수료 할인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 50% 할인을 평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신규 이용자에게 최대 300테더까지 증정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프로모션 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8일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 신규 사용자가 가입을 하고 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 금액에 관계없이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보너스로 100테더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프로모션 기간 동안 가입 후 5일 이내에 예금을 하고 선물 계좌로 이체하는 신규 사용자는 순예금에 대해서 10%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거래 보너스로 최대 100테더까지 지급이 되고요. 여기서 순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총 입금액에서 총 인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순예금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정리하면 가입을 하시고 5일 안에 예금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일단 100테더는 무조건 받게 되고요. 가입 후 5일 동안 선물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의 10%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기간 동안 가입 후 5일 이내에 선물 거래량이 50만 테더를 달성한 신규 사용자에게 100테더의 거래 보너스를 준다고 합니다. 이 보너스를 받으시려면 가입을 하시고 프로모션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상금풀이 2만 테더니까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KYC 인증까지 완료하시면 이 보상은 7일 이내에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 보너스는 수령 후 7일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보시면 댓글창에 수수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여기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 위에 이렇게 번역 기능이 뜨면 번역 기능을 눌러서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안 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나왔는데요. 아이디는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 둘 중에 편하신 것을 선택해서 하나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메일을 사용하실 분은 여기를 클릭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실 분은 모바일을 클릭해서 여기에다 입력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패스워드는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각각 1개 이상을 포함시켜서 최소 8자리 이상, 최대 32자리 이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3개의 네모칸에 체크를 각각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마지막 밑에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 검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체크하시고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클릭 투 베리파이 버튼 클릭해주세요. 손가락으로 쭉 밀어서 여기 쭉 밀어서 퍼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하신 아이디로 인증번호 6자리가 전송이 됐을 거예요. 그 인증번호 6자리를 여기에다가 입력하시고 사인업, 등록 눌러주세요. 만약에 60초 안에 입력을 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여기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죠. 60초가 지나면 리센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때 이 버튼을 눌러서 한 번 더 받아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바로 KYC 신원인증을 하라고 뜨는데요. 신원인증과 보안 설정은 비트겟 어플을 다운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아이폰이라면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비트겟을 검색해서 다운받아 주세요. 다운받으셨다면 열어주세요. 그러면 먼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Get Started 눌러주세요. 방금 등록하신 아이디로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퍼즐을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등록하신 아이디로 인증번호 6자리가 전송이 됐을 거예요. 여기다 입력을 해주세요.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 이따 활성화되는 리센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실 분은 Enable을 눌러주시고요. 쓰지 않으실 분은 밑에 라이터를 눌러주세요. 자, 이것도 라이터 클릭해주세요. 자, 이제 KYC 신원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클릭해주세요. 여기 아직 신원 인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Unver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원 인증이 완료가 되면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Verified라고 표기가 될 겁니다. 조금만 아래에 보시면 여기 Verify 버튼 눌러주세요. 저희는 레벨 1 신원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Verify 클릭. 국가는 코리아 사우스 입력된 거 확인하시고요. 신원 인증에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 타입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그리고 운전면허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것을 준비하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신분증이 준비되셨다면 Continue 클릭. 자, 퍼스트 네임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영어로 써주시고요. 라스트 네임에는 여러분의 성을 영어로 써주세요. 만약에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네이버에 이름 영문 변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주세요. 다 입력을 하셨다면 밑에 Continue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신분증 앞면을 먼저 사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클릭하셔서 신분증 앞면을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업로드 클릭해 주세요. 다음으로 뒷면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업로드. 마지막으로 셀카를 촬영하시면 신원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계속 클릭해 주세요. 카메라 활성화 클릭. 이 버튼을 클릭해서 타원 안에 얼굴이 들어가도록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주세요. 업로드 클릭. 신분증과 셀카 사진은 1시간 안에 검토가 완료가 된다고 나오니까 일단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더 리뷰라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검토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신원 인증이 되는 동안 저희는 보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안 설정을 완벽하게 하셔야 출금할 때 문제가 안 생기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탭 클릭해 주세요. 먼저 구글 어센티케이터, 구글 보안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 인증, 이메일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번호로 아이디를 만드신 분은 이메일 인증을 하시면 되고요. 이메일로 아이디를 만드신 분은 핸드폰 번호를 추가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는 먼저 구글 OTP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구글 OTP가 깔려 있으신 분들은 넥스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깔려 있지 않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해서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센티케이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앱이 구글 OTP입니다. 다운로드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셨다면 다시 비트겟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넥스트 클릭합니다. 이렇게 코드가 생성됐는데요. 카피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구글 OTP 어플을 켜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 설정키 입력을 클릭해 주세요. 계정에 비트겟이라고 쓰시고 키에는 조금 전에 복사한 그 코드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맨 밑에 새롭게 비트겟 인증번호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인증번호는 이렇게 파란색일 때만 유효한 거고요. 여기 시간이 다 지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며 쓸 수가 없습니다. 파란색으로 변했을 때 써주세요. 이 번호를 외워서 비트겟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외우신 구글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등록하신 아이디로 인증번호가 전송이 됐을 겁니다. 그 인증번호를 또 여기 입력해 주시고 컨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 OTP 설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초록색으로 recommended라고 잘 뜨네요. 다음으로 저는 이메일로 아이디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바일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위에 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작은 글자로 샌드 코드를 누르시면 인증번호 6자리를 여기 입력하시고 서브 및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하신 아이디로 전송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시고 구글 인증번호도 입력하셔서 컨펌 눌러주세요. 그럼 성공적으로 인증이 됐다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3가지가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출금을 문제없이 하실 수가 있는 계정 상태가 된 겁니다. 회원가입 신원인증, 보안 설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입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은 업비트라는 국내 거래소 화면인데요. 왜 여기 들어와 있냐? 저희가 지금 비트겟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될 건데요. 비트겟 거래소에서는 원화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로 입금을 해서 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에 비트겟으로 이 코인을 보내주셔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화 대신 코인으로 거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코인을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코인을 전송용 코인으로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은 실제로 거래할 때 사용되는 코인이 아니라 그냥 원화 대신 거래소 간의 이동을 하는 그 기능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송용 코인으로 부르고 저희가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될 때는 이 전송용 코인을 다시 테더라는 USDT로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 간에 주고받는 이 전송용 코인은 그냥 단지 진짜 말 그대로 전송 용도로만 쓰인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송용 코인으로 뭐가 쓰이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수수료가 싸야 되고요. 그리고 전송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상승 중인 코인을 보내주셔야 이 전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쓰이는 코인이 트론, 리플, 이오스 이 3가지인데요. 오늘은 저는 트론을 이용해서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메인 화면에서 코인명 심볼 검색에 트론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네, 그럼 클릭.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데요. 빠른 거래를 위해서 시장가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구매 수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매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셔서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입출금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출금을 해야 되는 트론을 클릭해 줍니다. 다른 코인들이 많아서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트론을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출금을 해야 되겠죠? 출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타 거래소로 출금을 하기 때문에 일반 출금이 맞고요. 출금 네트워크 트론 맞고 출금 수량을 선택을 하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는 사람 주소 입력칸이 나왔는데요. 받는 사람 주소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트론의 계좌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트론의 계좌번호는 비트겟으로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비트겟의 메인 화면인데요. 오른쪽 하단의 SR 자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디파짓 입금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크립토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서치에 트론 TRX를 검색해 줍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트론의 입금 주소가 생성이 됐습니다. 대소문자와 숫자가 복합적으로 섞인 이 코드 옆에 네모 2개가 겹쳐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 입력칸에 조금 전에 복사한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붙여넣기. 그런 다음 동그라미 체크하시고 출금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니요. 마지막으로 이 채널 인증하기를 하시면 출금이 늦어도 5분 안에는 완료가 됩니다. 네, 약 5분 뒤에 업비트에서 트론 출금이 완료됐다는 알람이 떴습니다. 일단 오른쪽 하단의 에셋 자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에셋 자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는 지난번 업비트에서 트론을 전송했기 때문에 트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트론으로 선물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트론을 스테이블 코인인 USDT로 바꿔서 선물 거래를 하게 됩니다. USDT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달러랑 1대1로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실제로 1USDT가 거래될 때마다 1달러가 현물로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달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론을 달러로 바꿔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송용 코인을 테더로 바꾸는 장소는 스팟, 현물 지갑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TRX 클릭합니다. TRX 클릭하시면 여기 트레이드 보이시죠? 여기에 TRX 슬러시 USD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여기는 TRX와 USDT를 사고 팔 수 있는 창입니다. 저는 TRX를 팔아서 USDT 테더를 사야 되기 때문에 Sell 클릭합니다. 마켓 시장가로 즉시 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량을 최대로 해서 Sell TRX를 클릭합니다. Confirm. 다시 오른쪽 하단의 Asset 자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업비트에서 트론으로 전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트론으로 거래를 하는 거지만 트론 말고 리플 혹은 이오스로 전송을 하신 분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TRX는 0이 됐고 USDT, 테더로 지금 전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더를 퓨처스, 선물 지갑으로 이체를 해야 됩니다. 자, 트랜스퍼 이체 클릭. from 어디에서 to 어디로 보냅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아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from 현물 지갑에서 to 선물 지갑으로 이체하겠습니다. 코인은 테더를 보내는 게 맞고요. 이체 수량은 all 전부 선택해서 하단의 confirm transfer 클릭합니다. 다시 상단의 뒤로 가기 누르시면 네 번째 탭에 퓨처스 선물 지갑 탭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USDT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바로 선물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트레이드 두 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퓨처스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 시작 전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선물 거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버리지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시장에 들어오신 이유가 이 레버리지 기능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발을 들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레버리지가 뭐냐? 경제 용어인데요. 지렛대라는 의미로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을 담보로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서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만큼의 자금을 빌리는 대신 레버리지만큼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면 그만큼 수수료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선물 거래는 수익의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이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반대로 코인이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을 땐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을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고 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을 매도 포지션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선물 거래는 강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포지션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때 투자자의 증거금이 유지 증거금에 이르게 되면 포지션이 강제로 종료돼서 투자금을 모두 잃는 강제 청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투자금 100만 원에 10배 레버리지로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총 100만 원 곱하기 10배, 총 1억 원 상당의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코인의 가격이 1%만 상승하면 내 수익은 1억의 1%인 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2% 상승하면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1%만 떨어지더라도 1억 원의 1%인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투자자의 원금이 100만 원이었으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끔 두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래소는 자동적으로 투자자의 원금이 0이 되는 순간 반대 매매 주문을 넣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제청산입니다. 강제청산이 발생했다는 것은 투자한 원금 모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는 청산가를 알려주는데 청산 가격은 영어로 liquidation price라고 합니다. 이때 마진 모드에 따라 청산 가격이 달라집니다. 비트겟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진 모드는 크게 크로스, 교차,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크로스, 교차 주문은 교차 마진 모드라고도 하고요. 선물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전부를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주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계좌에 1000만 원이 있을 경우에 교차 주문을 내면 100만 원을 사든 1000만 원을 사든 1억 원을 사든 매수 금액에 관계없이 계좌에 들어있는 1000만 원 모두를 증거금으로 하는 거래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주문보다 청산가가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주문은 격리 마진 모드라고도 하고요. 선물 계좌 내에서 일부 금액만, 즉 포지션에 진입한 금액만 증거금으로 하는 주문을 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예처럼 선물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경우에 10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담보로 하는 주문을 내고 싶을 때는 격리 주문을 내면 됩니다. 격리 주문이 교차 주문과 다른 점은 여러 개의 주문을 독립해서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격리 주문에서는 여러 코인의 주문을 넣더라도 각각의 주문은 독립적인 증거금을 가진 주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코인이 폭락하여 청산이 되더라도 다른 코인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차 주문의 경우에도 여러 코인에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증거금을 공유하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이 상승하더라도 하나의 코인이 급락하면 전체 증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전체 포지션의 청산가 변동으로 인한 강제 청산 주문이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교차 주문은 전체 증거금을 사용해서 주문을 내기 때문에 증거금을 쪼개는 격리 주문보다는 증거금이 많아서 청산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교차 마진 모드, 격리 마진 모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막 선물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교차 주문보다는 격리 주문이 더 바람직합니다. 증거금을 쪼개는 교차 주문은 청산을 당하더라도 증거금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손절에 취약한 초보 투자자들은 곧 코인이 반등하겠지 기대하지만 결국엔 청산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코인 선물 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고 확실한 손절 및 익절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없어도 된다 싶은 적은 자본으로 고배율, 저배율 등 다양한 배율과 다양한 마진 모드로 해보시면서 실전 거래 감각을 확실히 익히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 상단에 보시면 USDT M, USDC M, 코인 M이라고 있죠. 이거는 USDT 테더로 거래를 하는 창이고 여기는 스테이블 코인이 USDC로 거래를 하는 거고요. 여긴 코인으로 거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더리움 USDT라고 적혀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선물 코인 목록이 모두 있습니다. 상단에 서치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더리움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캔들 모양 클릭하시면 이렇게 차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시간대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시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라스트 프라이스, 마크 프라이스, 인덱스 프라이스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밑에는 호가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트를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하실지 숏 포지션에 진입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뒤로 가기 누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마진 모드를 설명드렸고요. 티켓에서 제공하는 마진 모드는 크로스, 아이솔레이티드 두 가지가 있다. 초보자분들은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모드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음으로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레버리지는 작게는 1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은 만큼 강제 청산에 당하게 되는 청산가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인의 가격이 조금만 하락하거나 조금만 상승해도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동시에 높은 위험성도 수반이 되니까 초보자분들은 저배율로 거래를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10배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할 때 10배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옆배를 누르시면 이건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할 때 몇 배로 진입을 할지 이걸 설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진입 가격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리미트 오더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리미트 오더가 있고 어드밴스드 리미트 있고 마켓, 트레일링 스탑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주 사용하는 리미트 오더랑 마켓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따로 빼내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미트 오더는 지정가 주문이고요. 사고 팔려는 정확한 가격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내가 지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투자자의 주문은 해당 주문 가격으로 체결이 바로 되거나 아니면 주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덜 유리한 경우에는 더 나은 가격으로 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지정된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정가 주문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정가 주문이지만 내가 지정한 가격의 주문이 체결되지 않고 내가 지정한 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체결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지정가 주문에는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지정가 주문을 하면 주문 장부에 들어가서 지정된 가격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거래자 A가 $10,000의 매수 지정가 주문을 했는데 최고 매도 가격이 $11,000인 경우에 해당 주문은 장부에 들어가서 유동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주문이 실행 시에 낮은 메이커 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설정된 주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불리할 경우에 시장가 주문과 같이 가능한 가장 좋은 가격으로 즉시 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자가 $10,000의 매도 지정가 주문을 했는데 최저 입찰가가 $11,000인 경우에는 해당 주문은 시장가 주문으로 $11,000에 즉시 체결이 됩니다. 테이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방법은 원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주문을 방지하게 해줍니다. 매수 지정가 주문의 경우에 주문 가격을 마지막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시장가 주문으로 즉시 체결이 돼서 테이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매도 지정가 주문의 경우 주문 가격은 마지막 거래보다 높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가 주문으로 즉시 체결이 돼서 역시 테이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마켓 시장가 주문은요. 가능한 최고의 가격으로 즉시 체결되는 주문입니다. 단점이 실행 가격에 대한 통제권이 나한테 없다는 거고요. 거래 수수료가 지정가보다 높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으로 즉시 신속하게 거래를 체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매도 주문의 경우 가장 좋은 입찰가, 매수 주문의 경우 가장 좋은 매도가로 주문이 실행됩니다.
주문과 동시에 거래가 체결이 돼서 빠른 포지션 진입과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시행 가격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 슬리피지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빠른 거래를 위해서 마켓 시장가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입할 수량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는 이더리움의 수량으로 1개, 2개, 3개 이런 수량으로 진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코스트 밸류, 포지션을 오픈할 때 드는 비용이 레버리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노미널 밸류는 포지션을 오픈할 때 드는 비용이 레버리지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요.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은 이 세 번째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여기를 클릭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을 눌러서 드래그를 해서 직접 수량을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를 눌러서 차트를 분석을 하시고 오를 것 같으면 바이,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하시고 내릴 것 같으면 셀,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는 거고 셀,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초보자분들이 계속 차트창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한 TP/SL,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TP/SL 보이시죠? 여기 동그라미 클릭하시면 오른쪽의 어드밴스드를 클릭합니다. TP는 테이크 프로핏의 약자고요. 테이크 프로핏은 익절가, SL은 스탑 로스의 약자, 스탑 로스는 손절가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건 롱 포지션에 진입을 했을 때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쪽은 숏 포지션에 진입했을 때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10배의 레버리지를 써서 이더리움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모드로 진입을 했다는 거고요. 현재 가격이 나와 있고 마크 프라이스 나와 있고 저는 일단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TP, 테이크 프로핏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레스트 프라이스가 있고 마크 프라이스가 있는데 라스트 프라이스는 실시간으로 거래된 계약이 주문장에 반영된 최신 가격을 의미합니다. 거래자는 주문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주문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라스트 프라이스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 평균 가격으로 청산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현물 계약의 최종 가격은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초 자산의 실제 가격과 점차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선물 시장의 거래량이 많을수록 이 가격의 불일치가 커집니다. 각 거래소는 선물 무기한 계약에 대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마크 프라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크 프라이스는 단일 호가창 또는 거래소의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 가격과 기초 자산의 현물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거래소마다 마크 프라이스를 산출해내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마크 프라이스는 거래소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마켓 프라이스랑 마크 프라이스의 차이는 뭘까? 마켓 프라이스는 거래소에서 실제로 체결된 가격이고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가격이 마켓 프라이스 시장가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청산 레버리지, 손익 계산에 활용되는 그 기준 가격입니다. 비트겟은 호가창의 중간 가격, 미드 프라이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거래소에서는 산출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라스트 프라이스와 마크 프라이스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크 프라이스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고 라스트 프라이스는 거주지와 가까운 특정 주유소에서 지불하게 되는 리터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마크 프라이스는 실제 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포지션의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이 라스트 프라이스는 모든 사용자가 거래하는 필수 시장 가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라스트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크 프로핏, 트리거 프라이스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ROI는 투자 자본 수익률이고요. 직접 여기를 클릭하셔서 입력을 하셔도 돼요. 마크 프라이스랑 커런트 프라이스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지정가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밑에서 수익률을 직접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보면 저 밑에 뜨죠? 이 말은 라스트 프라이스가 제가 지금 설정한 2017달러 이상이 되면 포지션은 종료가 된다는 말이고요. 실행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으로 종료가 됩니다. 지금 포지션 종료 시 마켓 프라이스로 종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수익의 양은 이 정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가격이 되면 포지션이 종료가 되는데 그때 어떤 가격으로 종료가 되냐? 여기를 누르시면 시장가로 종료를 하실 수도 있고 지정가로 종료할 수가 있는데 시장가로 종료를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TP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SL, 스탑로스 설정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탑로스 설정을 잘 하셔야지 청산을 당하기 전에 원금을 조금이라도 건질 수가 있어요. 역시 라스트 프라이스, 마크 프라이스가 기준이 되고요. 자, 해석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를 조정을 해서 약 50%의 손실이 난다고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50% 손실이 난다는 것은 지금 이 가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라스트 프라이스가 이 가격 이하가 되면 포지션이 종료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예상되는 손절률은 마이너스 50%다. 여기 밑에 보시면 라스트 프라이스가 이 가격 이하가 되면 포지션이 종료가 되고요. 1875달러 이하가 되면 실행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으로 포지션이 종료가 됩니다. 예상되는 수익의 양은 마이너스 뭐뭐뭐다 이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컨펌을 눌러주시면 포지션에 이렇게 TPSL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TPSL을 설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설정을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available 이 숫자가 지금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담보금이고요. 여기 플러스 눌러서 더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청산가가 약자로 나와 있는데 Estimated Liquidation Price, 청산 가격입니다. 롱 포지션으로 진입했을 때 1879달러가 되면 강제 청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10배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제가 롱 포지션에 진입했을 경우를 말하고요. 반대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면 청산가와 맥스 오픈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 위로 올라와 보시면 펀딩 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지금 펀딩 레이트가 0.0098%가 되네요. 지금 펀딩비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장이 한쪽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러분, 코인에는 선물이 있고 현물이 있죠? 근본적으로 현물이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인 선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늘 똑같은 게 아니라 평소에는 선물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펀딩 레이트는 0.01%라는 수치가 정상인데 지금 펀딩비는 거의 0.01% 맞네요. 양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물 가격 대비 선물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 뜻은 시장이 대체적으로 롱 포지션, 즉 매수 포지션에 몰려 있다는 말이고요. 반대로 펀딩 레이트가 음수라면 현물 가격 대비 선물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뜻은 시장이 숏 포지션, 즉 매도 포지션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현물, 선물 둘 다 똑같은 이더리움이면 동일한 가격이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현물과 선물의 가격 괴리가 생기면 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가격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 펀딩 레이트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펀딩비가 양수일 때는 양펀비라고 하고요.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게 펀딩 레이트를 지불하게 되고요. 펀딩비가 음수일 때는 음펀비라고 하고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에게 펀딩비를 지불을 함으로써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가격 차이를 줄이게 됩니다.
펀딩비는 하루에 3번, 09시, 17시, 01시, 8시간 간격으로 양쪽 포지션에서 나눠 갖게 됩니다. 현재 펀딩비는 0.0098%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시가 되면 지금 펀딩비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냥 0.01%라고 가정을 할게요. 0.01%니까 양수죠.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게 $10,000의 0.01%에 해당하는 1달러죠. 약 1,3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숏 포지션에게 줘야 되겠죠. 지금 이게 약 1,300원 정도인데 괜찮다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단위가 막 10만, 100만 단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13,000원, 13만원 이렇게 8시간마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실 때 매수 매도 시에 들어가는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을 때는 이 펀딩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수수료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게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에 있는 제 링크로 가입을 하셔서 수수료 50% 할인을 꼭 받으시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는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마진 모드는 격리 모드로 레버리지는 10배 레버리지를 써서 저는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켓 시장가로 수량을 최대로 해서 숏 포지션, 즉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가입.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컨펌. 반드시 정상가는 보셔야 됩니다. 저는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금 현재는 1977달러인데 2163달러까지 오르게 되면 저는 바로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컨펌 누르시면 이렇게 주문창에 포지션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주문창에 들어와 있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고 레버리지는 10배, 이더리움 USDT를 샀고 격리 모드로 진입을 했습니다. Unrealized P&L은 미실현 손익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 실제로 손익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 또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즉 아직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익을 말합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고요. 포지션 이더리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가격 단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가격이고요. 마진 레이시오는 마진 비율인데 이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리스크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를 뜻합니다. 비트겟 거래소를 포함해서 모든 선물 거래소의 마진 비율은 0%부터 100%까지고 100%에 가까울수록 포지션 강제 청산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크 프라이스는 아까 설명드렸죠. 비트겟에선 호가창의 중간 가격, 미드 프라이스로 결정한다. 그리고 Estimated Liquidation Price는 청산 가격입니다. 저는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2163달러까지 오르게 되면 저는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마진은 증거금인데요. 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금을 말합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Increase Margin 이렇게 해서 증거금을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 증거금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PSL은 포지션에 진입을 하기 전에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포지션에 진입을 한 후에 수정을 다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버설은 숏 포지션에 들어와 있는데 잘못 들어왔다. 롱 포지션으로 갈아타야겠다. 그럴 때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포지션이 전환이 됩니다. 불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로 롱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는 포지션을 종료할 때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서 포지션을 오픈하고 클로즈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는데 시작가 혹은 지정가 등으로 종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밑에 클로즈를 이용해서 바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클로즈를 누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은 이렇고 오픈 가격은 이렇다.
그리고 마켓 프라이스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컨펌을 누르시게 되면 시장가로 바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거 한 번 더 누르시면 색깔이 없어졌죠?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지정가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컨펌을 누르시면 지정가로 종료가 됩니다. 예상되는 수익률은 이렇다는 거고요. 포지션을 닫을 때 소요되는 수수료는 이렇다. 그 뜻입니다. 바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컨펌을 누르시면 종료가 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컨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주문창에서 포지션이 사라졌고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 주문 기록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오더 히스토리에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죠. 포지션 히스토리에도 매수하고 매도했던 그 기록을 여기서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물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출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 자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퓨처스 선물 지갑에 거래가 끝난 테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스팟 현물 계좌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면 트랜스퍼 클릭합니다. 자, 네. 그럼 어디에서 to 어디로 보낼 겁니까? 위아래 바꿔주시면 되겠죠. 코인 테더 맞고요. 수량을 최대. 컨펌 트랜스퍼 클릭. 스팟 클릭. USDT가 들어와 있죠. 이것을 저희는 업비트로 출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비트와 거래소 간에 이동할 때는 뭘로 한다? 전송용 코인으로 한다. 그러면 테더를 트론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TRX 클릭, TRX USDT 클릭. 저희는 USDT로 TRX를 사야겠죠? 이것은 TRX가 기준입니다. 바이 클릭. 이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TRX로 바꾸시고 수량을 최대로 해서 바이 클릭. 다시 자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USDT가 전부 트론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트론을 출금해 보겠습니다. Withdraw 출금 버튼 클릭. 크립토 확인하시고요. TRX 클릭, 온체인 클릭. 그럼 여기에 업비트의 트론 입금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론 입금 주소는 업비트로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입출금 클릭, 트론 클릭.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코인 및 심볼 검색에 트론 검색하시는 것 아시죠?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금하기 클릭. 그러면 이렇게 트론 입금 주소가 생성이 됐습니다.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비트겟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Withdraw Address 이 칸에 주소를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허용. 다음으로 출금 수량을 선택을 하시고 저는 올 최대로 해서 Withdraw 출금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컨펌 클릭. 다음으로 여러분이 아까 등록하신 펀드 코드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메일 또는 핸드폰 번호로 여기 샌드를 눌러서 인증번호를 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구글 OTP 인증번호까지 입력하시고 아래에 컨펌 눌러주시면 출금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많이 길었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초연한 마음으로 거래를 하셔서 이 돈은 없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거래를 하셔서 큰 수익을 내시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